예, 반갑습니다. 3월 둘째 주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둘째 주 강의는 의사 표시부터 진행을 하는데 의사 표시 중에서 107조 비진의 의사 표시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상으로는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자, 지금 민법 107조 비진의 의사 표시입니다. 비진의 의사 표시에 대해서 결론을 먼저 내놓고 시작을 할게요. 비진의 의사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비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사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표시된 대로 효력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유효.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유효가 된 겁니다. 다만 그게 원칙이라고 하면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는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 원칙이 유효지만 상할수, 상이 뭐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러면 상대방에게 과실, 그러니까 악의가 있었거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지금 증여의 의사는 없습니다. 증여의 의사가 없는데 증여하겠다라고 증여의 의사 표시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을 때 지금 우리가 을을 상대방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 상대방이 선의이면서 자, 선의가 뭐예요? 모른다는 거죠. 뭘 모르는데요? 증여할 의사가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면서 증여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증여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면서 모르는데 그걸 넘겨받은 거죠. 그리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요. 과실이 없는 걸 뭐라 그래요? 무과실이라 그래요. 무과실. 그럼 선의 무과실,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사법상 효력은 그대로 유효가 됩니다. 이거를 말을 바꾸면 상선무가 돼요. 이렇게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줄여서 상선무가 되면 이것은 유효고 이 상선무는 추정받습니다. 다시 한번 상선무는 뭐 한다고요? 추정받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상대방이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 추정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 자신이 주장을 하고 입증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당신은 선의가 아니라 악이다 또는 과실이 있다. 이것은 잠깐만 지금 과실이 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악이다 그러면 알 수 있었다가 되는 거죠. 알았거나가 되겠죠. 다시 한번 악이다가 뭐라고요? 알았다. 그럼 알 수 있었다가 뭐예요? 과실. 그럼 그걸 주장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러니까 당신이 선의가 아니라 악이다 또는 과실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효를 주장한 거니까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야죠. 그러니까 상대방 선의 무과실은 추정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 상대방이 이 사람한테 당신 악이야 또는 과실이 있어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걸 주장했다는 말은 결국 무효를 주장했다는 얘기니까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선무는 추정을 받으니까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지금 소유권이 넘어와 있고 이게 유효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제3자가 지금 제3자 병이 있다고 해보죠. 병이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는데 지금 상대방 을은 유효 상태에서 자기가 이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선의 악이 따질 필요가 없이 둘 다 앞에가 지금 유효였기 때문에 뒤가 선의 악이 불문하고 다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험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요 을이 지금 상대방이 서원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요 을이 자, 요 지금 을이 지금 여기에 악이었다는 겁니다. 악이 그러니까 과실이 있었다. 그래요. 먼저 악이었거나 또는 과실이 있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악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알았거나, 알았거나가 되겠죠. 네, 알았거나. 그 다음에 과실은 뭐예요?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을을 우리가 지금 상대방이라고 봤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알 수가 되어버리네. 그러면 이 상대방이 악이었거나 과실이 있었다. 그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죠. 등기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무효의 등기를 갖고 있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효의 등기를 갖고 있는 이 상대방으로부터 지금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하나 볼게요. 지금 등기부를 띄워봤을 때 등기부 상에는 무효다 유효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가 나타나는 것이지 등기부가 무효다 유효다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 무효라도 등기부는 현재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을 상대방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등기에는 무효라는 게 찍히지 않으니까 누구 거로 나타난다고요? 을. 소유자가 누구로 나타난다? 을로 나타나요. 그래서 을이 이걸 기화로 해서 자기가 지금 현재 이 등기를 등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을이 지금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물론 이 등기는 무효의 등기를 갖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 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제3자 병에게 팔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병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선의의 제3자에게 넘겼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선의의 제3자는 이 무효의 등기라도 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르는 겁니다. 이 등기부에는 무효가 안 찍혔기 때문에 소유자가 누구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을이라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잠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등기부에는 무효가 안 찍힌다 그랬죠? 그럼 현재 누가 소유자냐라는 것만 나타나는 거지 무효인지 유효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등기부상에는 을이 소유자로 나왔고 그거를 믿고 병이 사갔으니까 그러한 사실을 선이니까 뭐 한다고요? 모른다. 저게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그러면 이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대로 선의의 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는 지금 다시 합니다. 여기는 상선무가 돼서 유효를 넘겨받았으니까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니까 이건 당연한 거니까 시험 문제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앞에가 선이니까 뒤는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건 여기거든요. 여기가 지금 무효가 됐는데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3자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3자를 뭐 한다고요?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효가 됐습니다. 이 무효가 됐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이 무효라는 걸 갖다가 주장을 해가지고 선의의 3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금 최초의 증여자는 지금 이 사람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무효다. 무효니까 지금 3자한테 넘어간 걸 돌려달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사간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고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대항할 수 없다의 뜻이 지금 3자가 갖고 있는 등기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고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그래서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무효를 가지고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3자 갖고 있는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소시킬 수 없습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말소를 시킬 수 없어요. 그럼 그대로 선의의 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처음 들을 때는 완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이 107조가 만들어진 법조항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례를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증여의 의사가 없는데 증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증여의 의사가 없는데 증여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소유권 넘겨줬다. 자, 이거를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니까 잠깐만 다시 한번 할게요. 1980년에 이게 이제 신군부에 의해서 부산에서 국제그룹을 운영하고 있던 양정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1979년에 12.12 사태가 나면서 신군부가 군부가 이제 그 군부를 장악하고, 그때 당시에 전두환 합수부장이 정보부장 서리를 겸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정의사회 구현하면서 뭐 깡패도 잡아들이고 뭐 사회악 일상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경제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합수부에다 돈을 주자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산이든 대구든 이런 대전이든 각 그 광역자치단체별로 돈을 모아서 합수부에다가 돈을 상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부산 그때 당시에 양정모라고 하는 국제그룹 회장이 부산의 상공회의소 회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이니까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뭘 돈을 걷어서 합수부에다 돈을 주냐,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우리 일만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래서 돈 안 걷어주기로 하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마 부산관할하는 보안사 쪽에 귀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네가 얼마나 그동안에 깨끗하게 살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 양정모라는 사람을 부산에서 압송을 해가지고 저기 보안사 분실 서빙고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서빙고 분실로 압송을 해서 거기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고문을 당하다 보니까 이 양정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이거 죽어나갈 수도 있겠다. 죽어나가면 국제그룹이 뭔 소용이 있으리. 그러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국가에 증여, 헌납을 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최선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양정모라고 하는 사람은 국제그룹을 갖다가 국가에 증여할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증여할 의사가 없잖아요. 아니 그럼 평생을 일궈온 회사를 누가 주고 국가에다가 그걸 바치고 싶겠습니까? 증여의 의사가 없는데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죽어나갈 수도 있겠다. 칠성판에 올라타가지고 고문을 물고문 정기고문 다 당했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죽어나갈 수도 있는데 이 국제급이 뭔 소용이 있겠나. 이래서 국가에다가 증여할 마음은 없었지만 국가에 증여하겠다라고 하고 소유권을 넘겼어요. 그래서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 의사 표시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겁니다.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됐죠? 예. 왜 증여 의사가 없는데 증여하겠다고 표시를 하고 넘겼는가라는 부분. 이게 딱 틀이 안 잡히면 그다음부터 이 말 뜻이 하나도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법이 추상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107조를 이해할 때까지가 추상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뭐가 진이냐서부터 해가지고 골치 아픈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비진이 의사 표시에서 말하고 있는 진이는 무엇인가? 진이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표의자 그러는데, 이 표의자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뜻하는 것은 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이란 이 표의자의 생각이 진이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진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107조에 관한 판례 문제를 낼 때 이걸 꼭 반대로 내요. 진이란 표의자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뜻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틀리는 겁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진이라고요? 표의자의 생각이 진이다. 그럼 여기서 표의자의 생각은 뭐였어요? 살아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이게 표의자의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진이와 관련해서 일단은 이 비진이가 성립하기 위한 성립 요건으로서 첫 번째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서 의사와 표시 이 의사와 지금 표시가 이게 불일치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러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다. 이 불일치를 갖다가 지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식. 자, 인식이니까 소위 말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왜 그러한 비진이 의사 표시를 하게 됐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기나 이유 이런 것들은 불문입니다. 불문이니까 묻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기본적으로 비진이가 성립되는 성립 요건을 일단 보셨고요. 이 비진이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비진이에 대해서 단독 이 재산법상 재산법상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단독행위 일단 적용이 됩니다. 비진이 단독행위에 적용이 됩니다. 자, 단독행위라고 했으니까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둘 다 적용이 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게 신분행위. 자, 신분행위가 뭐냐 그러면 가족법상 행위라고 하는데 이 신분행위 이 가족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진이가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법행위. 이 공법행위는 뭘 포함하냐면 소송행위를 포함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공무원이 지금 100만 명 정도 되는데 저 뭐 경찰, 군인, 이 군인 그 직업 군인 포함해 가지고 공무원이 100만 명이 좀 넘어요. 이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국가가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에게는 이 공법행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공법행위로 보기 때문에 비진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즉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민법이죠. 민법은 사법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민법은 뭐라 한다고요? 사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건 공법행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비진이 사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제출하면 그대로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시험을 하면 안 됩니다. 국가가 공무원이 생각할 때 국가가 나를 얼마나 필요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러면서 사직서 제출하면 비진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가 돼버려서 수리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이가 이 공무원 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부분 회사하고 노사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직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회사의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죠. 아니 지금 일반의 개인 회사의 직원들은 그거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공법행위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노사 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원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사직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일괄 사직서를 냈다. 아니 일반 직원들이 먹고 살기 바쁜데 그거 일괄 사직서를 내는 걸 진짜 사직의 의사를 볼 수는 없고 노사 협상의 어떤 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로 본다고요? 비진이로 본다고요. 진이가 아닌 것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사직서 제출이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사직서 얘기를 두 개 했어요. 공무원이 사직서를 내는 거하고 일반 회사의 직원이 사직서를 내는 것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고요. 공무원이 사직서를 낸 것은 공법행위로 내려가니까 비진위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유효가 되는 거고, 일반 회사에서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사직의 의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진위가 적용이 된다고요. 그래서 판례가 두 개가 양쪽 게 다 나와요. 공무원이 사직서를 낸 거와 일반 회사 직원이 사직서를 낸 것은 달라요. 다르니까 이걸 구분해서 보자. 이 판례를 따로따로 낸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래서 양쪽 두 개가 다 올라오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비진위는 법 철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안에 비진위는 속을 썩입니다. 이게 이해할 때까지. 그래서 좀 주의를 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저기 73페이지 쪽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73페이지에 보니까 그 심화 학습에 보니까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 여부다. 그래가지고 거기 꼭대기 1번에 강압에 의한 증여가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1980년 합수부 수사관 그 아까 양정모 회장 말씀드렸죠? 예, 그 판례 그대로 다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그냥 보시면 되겠고 아까 그 부분이 지금 이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증여의 의사가 없는데 증여 의사 표시를 하고 고문을 당해서 죽고 살아나가겠다라고 하는 최선의 의사 표시란 것 자체가 그러면 합수부 쪽에서 고문을 당했고 그거를 갖다가 국가의 증여를 받는 것은 그때는 재정경제부 직원이 국가의 국제그룹에 대한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럼 국제그룹이 증여한다라는 사실을 그 재정경제부 쪽에 있는 직원은 왜 주지?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요. 왜 이걸 주는 모른다는 것에 대한 과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는 그대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번 내용은 진이다라는 쪽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문을 당해서나마 강박에 의해서나마 뺏긴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살아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의사와 일치는 의사와 표시는 뭐였다고요? 일치, 비진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안 돌려준다 이런 뜻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명의대여로 대출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의대여로 대출했다. 자, 잠깐만요. 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자 A가 있는데 A가 지금 어떤 법령상이라든가 기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A가 어떤 뭐 학교 법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기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A가 있는데 이 A를 위해서 갑이 지금 을이라고 하는 은행과 대출 약정을 받고 이 돈을 갖다가 이 돈을 대출받은 돈을 이 갑이 가져다가 썼다는 겁니다. 그럼 대출자 명의는 누구로 돼 있고요? 갑으로 돼 있고요. 다시 한번 대출자 명의는 지금 을은 은행이고 갑은 대출자예요. 그런데 이 대출을 받아서 돈을 쓸 사람은 갑이 아니라 누가 쓴다고요? A가 써요. 근데 명의는 대출자의 지금 명의는 누구 명의로 돼 있다는 거예요? 갑의 명의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갑이 이런 생각에서 A가 돈을 잘 갚아야 되고 이자도 또박또박 잘 내야 되는데 안 내면 내가 홀박 뒤집어 써서 내야 될지도 모르는데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래서 내가 갚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내가 은행 명의는 내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홀랑 뒤집어 쓸지도 모르는데 내가 갚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라는 진위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거 A라고 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자는 돈을 갚아야 된다는 진위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것은 뭐가 된다고요? 진이다. 이렇게 된다고 거기
명의대여로 대출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2번 그 역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친구 갑을 위하여 을 명의대여자가 은행의 대출 서류의 채무란에 서명을 한 경우에 명의대여 의사는 소비대차는 뭐냐면 돈을 쓰고 없어지는 걸 소비대차라 그래요. 그래서 소비대차에 따른 명의 차용자에게 구속시키려는 것이고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 귀속시키려는 의사라 볼 수 없으므로 명의대여자의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까 뭐에 대해 돈 갚아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다시 지금 이 돈을 지금 대출금을 쓰는 사람은 A고 대출자 명의는 갑이기 때문에 만약에 A가 잘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갑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갑이 돈을 안 썼다 하더라도 명의가 지금 갑의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돈을 갚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진이다. 돈 갚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읽어봐도 쉽게 감이 안 와요. 거기 판례를 쭉 읽어봐도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부분을 좀 봤고요. 저쪽 74페이지 쪽입니다. 74페이지 그 꼭대기에 보니까 원칙이 유효고 그 다음에 예외가 무효다라고 하는 것에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유효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예외가 상할수에 해당되니까 무효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양가로 이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상대방의 악이 무효의 양가로 2번입니다.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은 이건 악이다라는 거 또는 과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효니까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자 잠깐만요. 이렇게 따로 외우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민법 처음부터 저 민사특별법까지 똑같은 법리를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누군가가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주장하면 그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누가 입증한다고요? 주장자가 입증한다. 이 대원리를 가지고 보셔야 헷갈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민법 전체가 다 그렇게 돼요. 민사특별과에 다 똑같은 법리가 적용돼요.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주장한 자가 있으면 그 주장자가 뭐 해야 된다고요?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 지금 무효의 양가로 이번에 대해서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부담한다. 여기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민법 전체가 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정리해요. 그럼 양이 빡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이 대원리에 의해서 양을 줄여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상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고요? 대항할 수 없으니까 등기 말소시킬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다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보면 적용 범위로서 단독행위에 적용되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적용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그 2번에 공법행위인데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공법행위나 소송행위는 민법 107조가 뭐 한다고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거기 양가로 이번에 보니까 판례가 공무원의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는 말이 나와 있죠? 예, 그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설명 다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맨 밑에 3번을 좀 별표 쳐보세요. 대리권 남용에도 비진이가 유추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1, 2월 과정에서 대리권 남용에 대한 설명을 한번 했는데 기억이 지금 머릿속에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리권 남용이 뭡니까?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냥 한 단어로 딱 줄여서 in my pocket이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in my pocket. in my pocket이 뭐냐? 지금 대리인이 계약금 중도금 받은 것이 있으면 그걸 본인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본인한테 안 갖다 주고 대리인이 닦아 썼다 이겁니다. 닦아 쓰고 본인한테 안 갖다 줬을 때 그 대리인이 한 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겁니다.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안 된다 효과가? 된다죠. 된다. 그러니까 왜 못 믿을 딸내미를 내세우거나 왜 못 믿을 대리인을 내보내느냐. 그 대리인을 내보낸
잠깐만, 선임을 누가 대리인을 선임했어요? 본인이 선임했잖아요. 다시 한번 대리인을 선임을 누가 했다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대리인 못 믿을 딸내미를 대리인을 내세운 어마이가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대리인을 내세운 본인이 잘못이니까 그 대리인이 입마이포켓에 대해서 계약금 중도금 먹고 날랐다 하더라도 책임은 본인이 져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대리권 뭐라 한다고요? 남용. 대리권 남용이란 말이 딱 나오면 in my pocket 이게 딱 떠올라야 돼. 그냥 한 단어로 그냥. 그래서 중간에서 착복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 계약금 중도금 안 갖다 줬을 때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느냐 안 하냐? 발생한다. 왜? 여기 봐요 여기. 왜? 107조를 적용할까? 107조를 적용하면 그대로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돼버리니까 대리인이 꿀꺽했다 하더라도 본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 왜? 유효니까. 107조를 유추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해가지고 인마이 포켓 하더라도 민법 107조가 유추 적용된다. 107조를 적용하면 뭐가 된다고요? 유효. 다만 저 대리인이 꿀꺽하고 본인한테 돈 안 갖다 줄 것 같다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뭐가 된다고요? 무효. 그래서 107조 비진이가 유추 적용된다. 잠깐만, 유추 적용된다의 뜻은 법에 관련 규정은 없고 판례가 끌어다 썼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유추 적용이라 그래요. 유추 적용의 내용은 관련 법조항은 없다.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법에 규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다시, 유추 적용이라고 하는 말은 관련 법에 규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는데 판례가 그 없는 내용을 가져다가 끌어다 사용했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유추 적용.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리권 파트에서 대리권 남용이 어떻게 하면 대리권 남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규정이 없으니까 민법 107조를 대리권 남용에다 끌어다 썼다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유추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설명 안 할 겁니다. 이제. 자, 여기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3월 4일자 프린트물을 잠깐 꺼내봅니다. 지난주 목요일자 프린트물을 꺼내봅니다. 그 1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 프린트물 뒤집어갖고 10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예. 자, 10번 비진이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지난 3월 4일자 프린트물 10번이었습니다. 자, 번호로 얘기해 봅니다. 몇 번이 올바르지 않다. 번호로 1번이 틀렸네요. 1번이라 그랬으니까 디귿하고 비읍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자, 그럼 기억부터 표의자의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대하여 상대방이 선이며 선이 상 동그라미 선 동그라미 과실이 없다. 과실이 없는 걸 뭐라 그래요? 무과실. 합치면 뭐가 돼요? 상선무. 상선무가 되면 비진이 뭐가 된다? 유효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여기 한번 볼까요? 비진이는 단독행위에 적용되는데 상대방 있는, 상대방 없는 두 개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 단독행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있든 없든 다 비진이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 이상이 없는 거고 디귿번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다가 아니고 진이란 보다 표의자의 생각이 진이라 그랬죠. 이 판례가 아주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진이에 대한 판례. 그래서 아까 이미 판례 설명드렸습니다. 그 진이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디귿은 틀렸고. 자, 리을. 증여하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더라도 누구 판례예요? 양정모 회장님의 판례네요.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여기서 당시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고문을 당하고 있는 서빙고 분실에 지금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의사와 표시는 뭐였다고요? 일치. 국가에 증여하겠다라는 그 의사는 뭐라고요? 진이다. 그래서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번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유효가 원칙이나 슬러시 자릅니다. 거기 맞나요?
예, 비진이 표시는 유효가 원칙이죠.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상 동그라미 알았거나 알 동그라미 알 수 있다 수 동그라미 그럼 상할 수가 되면 뭐가 된다? 무효다. 맞지요? 자, 비읍번 비진이 표시는 공법행위에도 적용되므로 슬러시 자릅니다. 여기 공법행위에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비진이는 공법행위 소송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공법행위나 소송행위는 적용이 없어요. 공무원이 사직하려는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면 사직서의 제출은 무효가 아니라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뭐가 된다고요? 유효. 다만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일반 회사의 직원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단체로 그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 이것은 비진이다 진이다 비진이다. 그러니까 사직할 의사가 없는데 노조의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일괄 사표를 제출한 거다. 이거는 비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판례가 나눠져 있으니까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우리 기출 문제 중에서 하나만 검토를 더 해볼게요. 자, 어디를 좀 가보시냐면은 108페이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106페이지네요. 자, 106페이지에 그 01번 하나 보겠습니다. 01번 비진이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대출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서 101번 1번입니다. 대출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 의사를 가졌다. 잠깐만. 채무 부담 의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A를 위해 가지고 명의를 빌려줬는데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내가 홀박 뒤집어 써가지고 돈을 갚아야 될지도 모른다라고는 지금 그 채무 부담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채무 부담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 표시는 비진이다. 비진이면 돈 갚을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채무 부담 의사를 가졌다면 그것은 비진이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진이가 아니니까 뭐예요?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1번 바로 틀렸죠? 비진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진이다. 그래서 이런 거 헷갈리기 때문에 이 판례가 써놨는데 이 판례문을 답이 똑 떨어지게 안 써놨어요. 판사님들이 대법관님들이 이 판례를 쓸 때 말을 비비비비 돌려갖고 써놔가지고 이게 뭐라는 소리야 라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판례문이 딱 떨어지게 기다 아니다 이렇게 안 써놓는단 말이죠. 비진이의 의사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주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이게 한참 읽어봐야 돼. 뭔 소리라는 거야 이게 이러면서. 심하면은 자기가 판결문을 하는데 1시간 동안 판결문을 읽어. 그러면 세워놓고서는 1시간 동안 읽으면 그 서 있는 사람은 뭐야 내가 유죄라는 거야 무죄라는 거야 계속 들어야 돼. 한참 가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나오는 거야. 이 미치는 거야 이게. 앞에 하는 거는 앞에서부터 중간까지는 그냥 중얼중얼 다 그냥 결론만 딱 써놓으면 되잖아. 뭘 그렇게 판례문을 갖다가 길게 1시간 그러면 판례문만 한 100쪽 나오는 거야. 자 결론 채무부담 의사가 대출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자가 그 돈을 쓰는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내가 뒤집어 써서 돈을 갚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건 채무부담 의사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진이가 아니라 진이가 되는 거예요.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진이 의사 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여기 봅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뭐라고 적용된다. 없는 것도 적용되고 있는 것도 적용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매계약에서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상 동그라미 선이며 선 동그라미 과실이 없다. 과실이 없는 게 뭐예요? 무과실. 그럼 뭐가 됐어요? 상선무가 되면 뭐가 된다? 유효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직의 의사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이다.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직원들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 다 그만둘 의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비진이죠.
아까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잖아요.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거하고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것은 공법행위로 가니까 비진위가 적용될 리가 없으니까 뭐가 된다고요? 유효. 근데 일반 회사 직원이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게 되면 이건 뭐로 간다고요? 비진위. 판례가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자, 그 다음에 5번 상대방이 피의자의 지인이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주장자가 뭐한다? 입증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민법 전체가 다 그랬다 그랬죠?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주장하면 뭐 한다고요? 주장자가 입증하라. 민법 전체가 통일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외우려고 들지 말고 전체를 뭉뚱그려서 전체 민법 전체를 하나로 계산을 해서 답변하자. 그래야 시간도 줄어들고 금방 답을 똑똑똑 그냥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좀 쉬었다가 108조 통정 허위 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